자, 합시다. 오늘 어려운 거 하는 김에 쭉 따라 뺍시다. 충당금 할 거다. 충당금 어려운 파트니까 내가 좀 천천히 해줄게. 회계 얘기도 좀 하고. 에? 기구금도 어려운데 실제 1차 시험에서는 충당금이 훨씬 더 중요도가 높아. 여기서 말하는 중요도는 빈도수로 따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현업에서는요, 현업에서는 중요도 그런 게 어딨어. 다 할 줄 알아야지. 안 그래? 못하면 굶어 죽지. 챗GPT에 너무 의존하면 안 돼. 오늘 아침에 그런 기사 났더라. 그 외국이 챗GPT 때문에 자살률이 높아졌던데.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망상에 빠지더라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한대. 아, 나는 사회에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은데 내가 없어져도 괜찮지 않을까? 네, 괜찮습니다. 뭐 그런 식의 답변이 이루어져가지고 자살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살 논의를 한대. 챗GPT랑. 이게 무섭더라. 신종 우울증이 생기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의지하면 안 돼. 얘는 내 비서야. 녹화하고 있잖아. 원래는 그렇게 표현 안 할래. 꼬봉이 내 꼬봉? 3만원짜리 꼬봉이라고. 이번에 생각해서. 그렇죠? 교수님들한테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 챗GPT한테 푸는데 똑바로 해. 세법도 몰라? 개정된 거 몰라?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개정된 걸로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미안합니다 이란다. 충당금 개요 7판 충당금이 충당부채를 얘기하는 거야. 예전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불렀고 대소충당금도 대소충당부채 이렇게 불렀대. 너무 옛날인데 감가상각 무게 예전에 감가상각 충당금이라고 불렀대. 그런 시절이 있었대. 나도 그 시절은 아니야. 그런 적이 있었대. 그런 적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야. 충당부채잖아. 충당부채는 부채가 맞아? 부채가 맞아라고 물어보는 거는 회계에서 말하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정의를 충족하느냐 이 얘기야. 그때 그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냐고. 이 충당부채가. 그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면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할 거고 부채의 정의를 충족 안 하면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안 할 거라고. 그럼 다시 부채가 맞냐고. 맞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채는 확정부채라고. 이것도 부채가 맞지. 그지? 근데 우발부채라는 게 있지. 우발부채는 부채가 아니지. 부채가 아니라는 얘기는 재무상태표 표시가 안 될 거고 재무상태표 표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성격적으로 중요하면 주석공시를 하지. 그지? 주석공시. 그지? 그러면 이 충당부채는 부채가 맞네 일단. 이 재무상태표 표시를 할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확정부채랑 어떤 차이가 있는데 일단 부채의 정의부터 할까? 부채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데? 과거 경제적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출이 기대되는 현재 의무라는 말이지. 맞다고 현재 의무가.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 지급시. 그렇지. 답변이 나오네. 지급이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거. 이런 게 충당부채지. 그지? 그게 어떤 건데? 이런 거지. 제품 보증 충당부채. AS에 대비해가지고 쌓아놓는 거지. 그지? 실제 AS 받으러 왔냐고? 아니잖아. 미리 대비한 거라고. 언제 AS 받으러 온대? 모르잖아. 지금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다고. 또 어떤 거? 반품 충당부채. 반품 충당부채. 반품에 대비해서. 경품 충당부채. 경품에 대비해서. 이런 거.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뭔데? 악독고용주. 내 얼굴에 사실서를 갖다 던지면서 당장 퇴직금 내놔라 나 그만둘란다 라고 했을 때 줘야 되는 거. 그걸 퇴직금 추계. 그만큼을 충당부채로 쌓아놔야 된다 이거야. 그치? 근데 지금 사실서 던지냐고. 내가 가슴 투시한다 했잖아. 오늘 사직서 안 갖고 왔어. 아직 안 던졌잖아. 아직 안 던졌잖아. 겨울이 돼야 돼. 그래 안보게트가 있거든. 안보게트에 사직서를 넣어당기거든. 여름에는 안보게트가 없어가지고 지금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거야. 그지? 회계에서는 그만큼을 회사 내부에 쌓으면 중국으로 가는 배편을 하는 거니까 떼일 위험이 있으니까 외국 운용기관에다가 맡기라 그 얘기야. 근데 당장 외국 운용기관에 다 맡기라 그러면
진통이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맡기는 거야. 어떻게 순차적으로 맡기는데 회사 내부에 40%, 외부에 60%. 회사 내부에 도와줘. 35%, 외부에 65%. 30%, 70%. 그렇게 5%씩 줄고 5%씩 늘어나면서 2016년을 기점으로 0%, 100%. 이렇게 바뀌었다고. 2016년을 기점으로. 그래서 지금은 외부에 다 맡겨야 돼. 그러니까 내가 중국으로 가버려도 안 떼이는 거야. 퇴직금을. 정말 그 취지다. 됐어요? 그게 충당부채다 그 얘기야. 그럼 지급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니까 세법의 입장은 뭐냐 이거야. 불확실한 거 안 키운다고 세법은. 그래서 충당부채는 송금으로 인정을 안 해줘. 됐어요? 그게 세법의 입장이야. 다만 법에 열거된 충당금만 송금으로 인정해줘. 그 열거된 충당금의 제일 대표적인 게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충당금, 대손 충당금. 나를 봐봐. 제품 보증 충당금이라고 얘기한 적 있어? 반품 충당금이라고 얘기한 적 있어? 하자 보수 충당금이라고 얘기한 적 있어? 경품 충당금이라고 얘기한 적 있어? 없지? 전부 다 송금불산이에요. 그런 거다. 됐어요? 열거된 것만 송금으로 인정한다. 책을 보자고. 그 열거된 게 뭔데? 밑에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충당금, 대손 충당금.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 등장하는데 중요도가 굉장히 낮은 거. 일시상각 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 시험에도 등장 안 하는 거. 구상채권상각 충당금 이런 거. 됐어요? 됐지요? 자 밑에 별표시 2번 결산 조정이 원칙인데 다음은 비용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이 허용된다. 동그라미 1번 퇴직연금 충당금. 옆에 보니까 강제 신고 조정 사항이네. 됐죠? 밑에 거는 지금 보지 말고 조금 있다가 싹 마무리하고 나서. 됐죠? 여기까지만. 자 밑에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충당금 돼 있죠? 과거에는 제가 대손 충당금부터 먼저 강의를 했거든요. 대손 충당금이 이 충당금 파트에서 1순위로 올랐었어요. 과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이 1순위여서 시험에 나오는 빈도라고 얘기했어요. 순위가. 근데 퇴직급여 충당금이 중요도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2016년을 기점으로 0%로 바뀌는 바람에.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 세법 종이를 할 거니까 순서대로 그냥 할게요. 어차피 대손 충당금까지 다 하게 돼. 그지? 자 밑에 퇴직급여 충당금과 퇴직연금 충당금 개요. 퇴직급여 적립 방법 돼 있죠. 그죠? 임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게 될 퇴직급여에 대해서 비용 설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사내 적립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외부 운용기관에 납입하고 외부 운용기관에서 주는 형태가 있다. 됐죠? 사내에 적립하는 게 퇴직급여 충당금, 외부에 적립하는 거는 사회 적립자산. 근데 이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걸 칠판을 보면 된다. 발이 시. 가을인가, 그지? 가을이네. 자, 칠판. 회사. 근로자. 아니, 근로자 하지 말자. 임원도 줘야지. 임직원. 임직원. 자, 임직원이 퇴사할 거에 대비해가지고 돈을 외부 운용기관에다가 쌓는다고. 운용기관에. 됐죠? 그래서 회사가 임직원 퇴사할 걸 대비해서 외부 운용기관에 돈을 100원을 불입을 했어. 불입을 했다고. 그러면 나중에 이 임직원이 퇴사할 때 운용기관으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그럼 운용기관은 돈을 맡았다가 지급을 해. 그냥 지급하고 해서 바보야? 굴린다고. 그럼 이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 110원이 될 수도 있고 90원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임직원이 받아가는 돈이 110원이 될 수도 있고 90원이 될 수도 있어. 110원이 되면 기분이 좋지, 90원이 되면 기분 안 좋지. 위험과 효익이라고 표현한다고. 그 위험과 효익을 임직원이 부담한대. 이런 걸 우리는 확정 기여형 이렇게 본다고. 영어를 잘못해. Divine contribution 뭐 이런 DC형이라고 얘기한다. 이 DC형은 돌체 가바나가 아니야. 그래서 알았지? 직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Divine contribution 뭐 이렇게 얘기한다. 확정 기여형. 현업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 그리고 실무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확정 기여형이야. 왜? 실무진들이 이 회사의 실무진이지. 분계가 하나로 끝나. 차변의 퇴직급여,
100원 대변에 현금 100원 끝. 어렵다고 거짓말 해봐요 조교생. 안 어렵죠? 시험에 안 나오죠. 그죠? 현업에서는 이게 대다수. 외국 운용기관에서 알아놔요. 외국 운용기관에서.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뭔데? 어려운 게 나오지. 그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 구분하기 위해서 노란 걸로 할게. 외국 운용기관에 100원을 불입을 했어. 그럼 이걸 굴린다고. 그럼 110원이 될 수도 있고 90원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직원이 받아가는 건 무조건 100원이야. 그럼 190원이 되면 회사가 기분이 좋아. 90원이 되면 도로 태양 넣어야 돼. 채워 넣어야 돼. 위험과 효익을 회사가 받아간다. 이런 걸 확정. 이거 분계랑은 상관없어. 노란 걸로 한다 지금. 노란 걸 급여형 이렇게 본다. 이거를 잘못한 디파인드 베너핏 이라고 DB형. 동일 오벨트도 아니고 동부아지도 아니야. DB형. 디파인드 베너핏 이렇게 한다고. 확정 급여형 이렇게 한다고. 그럼 봐봐. 빵꾸가 나면 회사가 태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회사 내부에도 일정 부분을 쌓아야 돼. 그게 퇴직급여 충당급이야. 퇴직급여 충당급이라는 개정 과목은 확정 급여형일 때만 존재한다고. 왜? 저에다 외부에다가 이제 쌓아야 되니까. 됐어요? 자, 조금만 더 하자. 악독고용주. 여러분들이 제 얼굴에 동시에 사직서를 갖다 던지면서 퇴직금 내놔라 이랬을 때 줘야 될 게 1,000원이래. 그걸 뭐라고 표현하지? 퇴직금 추계액 이렇게 불러. 추측해서 계산한 거예요.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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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운용기관에 이 중에서 가정을 할게. 600원을 쌓아놨네. 외부 운용기관에다가 600원을 쌓아놨어. 됐어요? 그러면 회사 내부에는 얼마 쌓아놨다는 얘기야? 400원. 요게 퇴직 급여 충당금. 됐어요? 됐어요? 요 운용기관에 쌓은 걸 뭐라고 하는데? 퇴직 연금 운용 자산 이렇게 불러.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업에서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퇴직금 추계액에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태로 해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해 놔봅니다. 그 재무상태표에는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600원과 400원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조금만 도와줄게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국제회계 기준 있죠? IFRS. IFRS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 확정 급여 채무라고 부르고요. 얘를 사회 적립 자산 이렇게 부르고요. 그럼 얘를 순 확정 급여 부채 이렇게 부르는 거야. 부채야 이거는 채무 아니야. 요거 잘 기억해야 돼. 됐어요? 요렇게 연계하면 조금 이해가 편할 거라고. 됐어요? 세법은 일반 기업의 기준도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추계액, 외부 운용기관에 쌓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리고 회사 내부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됐어요? 됐나요? 그럼 퇴직급여 충당금은 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퇴직연금 충당금은 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결국 요거든 요거를 가지고 쪼개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2016년을 기점으로 요거는 안 되고요. 여기에 자료를 다 쌓아야 돼요.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회계에서는 일정 부분이 존재하죠? 그죠? 세법과 입장이 좀 다른 거예요. 됐어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니까 퇴직급여 추계 사내에 적립하는 거 이게 퇴직급여 충당금, 사회에 적립하는 게 저기 퇴직연금 운용자산, 충당금을 설정한다면 퇴직연금 충당금. 각각 다 한도가 있다고 돼 있죠. 그죠? 자, 그 밑에 별표시 단기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총액을 말한다 돼 있죠. 그죠? 학생들 착각하면 안 된다. 임원들도 집에 갈 때 퇴직금 준다. 그지? 내가 강의할 때 농을 섞어서 얘기해서 학생들이 보면 임원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 그러면 안 된다. 너가 아버지가 임원이잖아.
그치?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알았지? 나는 농을 섞어서 그런 거다. 그치? 아, 그럼 세무사님이 왜 그래 얘기하는데, 나 임원이 돼본 적이 없어서 배 아파서 그렇다. 됐지? 아, 미안해요. 임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 임원이 말고, 텔레비에 나오는 임원이 말고, 얼굴 빨간 사람 말고. 자, 밑에 퇴직연금제도. 임직원 근무기간 동안 법인 퇴직급여를 사회 운용사업자에게 적립한 후에 퇴직 시 임직원의 연금 등의 형태로 수령한다. 그지? 요거는 한번 얘기한 적 있다. 얘기한 적이 없네. 소득세법에서 얘기해줄게. 왜 이렇게 하는지는. 한 번에 퇴직금 다 받아가면 사람들이 굶어 죽거든.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그지? 굶어 죽어? 사람은 절대 굶어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 남의 것을 빼앗거나 약탈한다고.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미리 예상하고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아가지 말고 IRP 계좌라는 데다가 박아놨다가 연금 형태로 받아가라. 그럼 연금소득으로 과세할게. 그거나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면 세금이 엄청 적어. 그래야지 연금 형태로 받아갈 거 아니냐. 그렇게 유인책을 쓴다. 그러면 조금 길어지니까 한 번에 사업체에 몰빵해가지고 굶어 죽는 일은 없으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조금 덜 발생하겠지.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소득세법의 연금소득 파트에서 강의 때 얘기해 줄게. 자, 밑에 아무튼 종류에는 DC형이 있고 DB형이 있다. DC형은 파란 글씨만 퇴충 설정할 필요가 없다. DB형은 퇴충을 설정을 해야 된다. 넘어갑니다. 자, 퇴충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뭔데?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할 때 적정하냐가 뭔데? 세법에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 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본다 그 얘기야. 됐죠? 오른쪽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과세기간에는 상계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것도 한번 보자. 회계에서 여기 이제 종업원 급여 파트 힘들지? 그지? 종업원 급여 파트. 그지? 근데 김영도 예산이 와꾸 만들어 주셨지? 네. 종업원 급여 파트에는 유급휴가 그거랑 와꾸에 넣는 거. 그 두 가지만 좀 대비하면 돼. 근데 높아심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 2차 시험장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분계를 좀 끊을 줄 아는 상태로 들어가면 좋아. 분계를 끊어가지고 그걸로 검토를 하라고 스스로. 순학적 급여 부채적 분기 끊는 거 할 줄 알죠? 그죠? 이자 원가랑 그지? 사회적자산에 생기는 기대 수익 둘의 차이를 가지고 잡지. 기대 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이를 재측정 요소로 기타 포괄 손해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지? 요즘에 기대 수익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더라. 근데 빨리 합격을 해. 그 종업원 급여 파트에서 원래 끝판왕이 뭐냐면 2차 시험에 나와도 풀기 힘든 파트 끝판왕이 뭐냐면 과거 근무원가거든. 과거 근무원가. 지금은 과거 근무원가를 단기 비용 처리하잖아. 제가 듣기로는 한시적으로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거에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 안 하고 굉장히 어려운 방식으로 했거든. 어려운 방식으로. 그런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좀 개선을 하자 했는데 일단 당장 개선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단기 비용 처리를 하고 있자.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방법이 개선이 되면 아마 어려운 방식으로 또 등장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과거 근무원가를 단기 비용 처리하고 있을 때 빨리 함께하고 나가라. 과거에는 김영동 이사님이 막 그걸 단두대에다 그려놔놓고 뭐 사람을 목을 치니 막 이런 걸 했었다고. 말을 꾸며가지고 그 정도로 어려웠었어. 이렇게 안 꾸미면 어려울 정도로. 그랬었는데 지금 단기 비용 처리하고 있을 때 그냥 학교하고 나가야 돼. 그게 끝판왕이지. 자, 요 얘기예요. 회사가 분기를 끊는 거예요. 대충을 설정을 해요. 5억 원 말에 대충을 설정하겠죠. 그죠? 대충을 120원을 설정을 했대요. 그럼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금 이렇게 설정하겠죠. 그죠? 근데 세법상 한도가 있어.
세법상 한도 어떻게 계산하는데 아직 안 배웠는데 100원이라고 가정할게. 그럼 세법상으로는 퇴직급여 100원, 퇴직급여 충당금 100원 이래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럼 송금불산입이라는 세무조 정해야 되네. 송금불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 20원 유보. 부채를 건드리니까. 됐죠? 그럼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금은 지금 100원이 있다 그 얘기야. 근데 다음 연도가 됐어요. 다음 연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퇴직자가 발생한 거야. 퇴직자한테 얼마를 지급했는데 120원을 지급했다고 가정할게. 퇴직금으로. 그러면 회사는 이렇게 분개를 끊는다고. 퇴직에 대비해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쌓아놨으니까 퇴직급여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는 거지. 근데 세법상 분개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세법상으로 퇴직급여 충당금은 얼마밖에 없는데 100원밖에 없어. 근데 퇴직금은 얼마 줘야 되는데? 20. 그럼 차변을 20원은 뭘로 처리해야 돼? 이거 퇴직급여지 뭐야? 대소충당금이 부족하네. 대소상각비. 퇴직급여 충당금이 부족하네. 퇴직급여 비용이지 뭐야? 원래 충당부채는 다 그렇게 처리하잖아. 제품보증 충당부채 부족하네. 제품보증비지 뭐야? 경품보증 충당부채 부족하네. 경품보증비지 뭐야? 그렇잖아.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딱 세무수정 하자. 세무수정. 추인금, 소금산액 20원 마이너스. 이렇게 해볼까? 회사가 계산하는 수익격 비용 없지? 세법상 송금 20원 있다. 송금산액. 혹은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부채를 120원 없앴는데 세법상으로는 100원만 없애야 돼. 그러면 부채를 20원 다시 살려야 되네. 자산을 살리는 거 입금살이, 부채를 살리는 거 송금살이. 그래서 해보니까 요게 추인이 됐네. 추인이 됐어. 요거 뭐라고 부르는데? 한도 초과액이라고 부르지. 한도 초과액이 추인이 됐네. 추인의 유형에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 그지? 어떻게? 처분시 추인. 또 뭐 있었지? 시인 부족이 발생했을 때 추인. 또 뭐 있었지? 법에 따른 평가증이 있을 때 추인했었지. 그지? 요번에는 뭘 했는데 추인이 됐냐 이거야. 도대체 퇴직자가 발생해서 추인됐지. 퇴직자 발생 추인? 아니. 회사는 퇴충을 120원을 상계 처리했는데 세법상으로는 100원만 상계 처리해야 돼. 더 많이 상계 처리했네. 이걸 세법에 있는 용어야 초과 상계라고 표현해. 그래서 초과 상계에서 추인된 거야. 됐나요? 다시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초과 상계 시 추인돼. 됐나요? 물론 나중에 환입했을 때 추인되는 경우도 있어. 아니 뭐야? 그게 무슨 말인데? 뭐야? 아이, 한도가 100원이었네. 잘못했네. 120원이나 요걸 나중에 역분개를 친다고 환입하려고. 그러면 그때 또 추인되겠지. 그치? 환입했을 때도 추인되고 초과상계시 추인. 초과상계라는 표현을 꼭 기억해야 돼. 거기 있는 표현이 현업에서 나와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자 밑에 괄호 2번으로 가자. 설정의 적정성 확인 한도 계산해야 되죠? 됐나요? 그 전에 여기부터 봐. 4-227페이지. 음. 4-227페이지에 보면 와꾸가 하나 있죠. 그죠? 1단계, 2단계를 해가지고 회사 세법 기초잔액 감소 증가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와꾸 틀에다가 처음부터 집어넣을 거예요. 이제 책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발을 다 써야 돼. 자, 봐보세요. 요거 퇴직급여 충당금 T 계정 그리면 기초가 여기 오잖아. 그지? 여기는 증가지. 그죠? 여기는 감소지. 여기 기말이 오지. 증가는 뭐야?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한 거지. 감소는 뭐야? 퇴직자가 발생해가지고 퇴직급여 충당금에 상계 처리한 거지. 요거를 세로로 쓸게 그냥. 세로로 그거야. 자, 퇴직급여 충당금. 자, 회사 세법 차이. 자, 기초금액, 감소금액. 감소란 얘기는 퇴직자가 발생해가지고 지급한 거야. 그리고 증가금액. 증가금액이라는 얘기는 설정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기말잔액이 나오겠지. T 계정 그냥 세로로 썼어요. 세로로 썼어요. 그럼 집어봐봐. 회사의 기초금액이 있다는 얘기는 정기로부터 2월 된 대충 유보 잔액, 대충 잔액이지. 감소 퇴직자가 나갔을 때 증가를 설정한 거예요. 그지? 그럼 이 설정한 거에 세법상 금액 여기가 한도가 되겠지. 대충의 한도는 여기잖아. 그지? 요 한도를 쓸게. 책에 있어요. 이 한도는 칠판 둘 중에 작은 거야. 둘 중에 작은 거. 첫 번째, 총 급여액 기준이 있어요. 총 급여액의 5%. 5%. 그리고 추계액 기준이 있어요. 퇴직금 추계액. 이 추계액은 또 둘 중에 큰 거야. 일시퇴직 기준 추계액이 있고, 그리고 보험 수리적 가정에 의한 추계액이 있어. 둘 중에 큰 거야. 여기는 큰 거. 요거에 설정률을 곱하는데 이 설정률이 과거에 40%부터 시작해서 5%씩 줄어서 2016년을 기점으로 0%로 바뀌었다고. 0%. 0%를 여기서 빼. 뭘 빼는데? 세법상 2월 잔액을 빼. 됐어요? 거기 뭘 더하는데? 퇴직금, 전환금, 기말 잔액을 더해. 자, 이제 해도 될까요? 최대한 이해를 시켜줄게. 결국엔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선행되면 암기에 도움이 되니까. 자,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을 할 때 한도가 있다 이 얘기야. 한도는 둘 중에 작은 걸 한도로 하는데, 첫 번째는 총급여액 기준이야. 총급여액이 5% 곱한 거. 총급여액의 범위를 봐야 돼. 책에서 총급여액의 범위. 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총급여액이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당연한 게 아니야. 왜? 퇴충을 설정하는 경우는 DB형인 경우를 했잖아. DB형에 가입된 사람들만 대상이 돼. 한도 계산을 그 사람들만 해야 되니까. 회사에 DC형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 그 사람들은 배제야. 그게 무슨 말인데요? 회사에서 일을 안 해봤었는데 임직원들 중에 임원은 DB형이고 직원들은 DC형이고 그런 회사들도 있어. 섞여 있다고. 섞여 있어. DB형인 사람들만 한도 대상이 되니까 DB형 총금액만 들어가야 돼. 됐나요? 됐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도 있는데 7월 1일자로 DB형에 가입했다고. 7월 1일자부터만 들어가야 돼. 물론 우리 시험에 그렇게까지는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됐죠? 자, 그 밑에 총금액의 범위 어떻게 되는데, 근로소득 범위 중 다음 금액을 제외한 금액. 근로소득 우리 아직 공부 안 했거든. 어떤 건데? 동그라미 1번 비과세 되는 거 빼야 돼. 동그라미 2번 송금물 사입되는 금액 빼야 돼. 인정상해 빼야 돼. 퇴직으로 인해서 받는 소득으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빼야 돼. 직무 발명 보상금 빼야 돼. 우리 근로소득 아직 공부 안 했는데 근데 이거 어디서 본 적이 있지?
뭐 할 때 써?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계산할 때. 됐어요? 여기 페이지 엮어놨네. 그지? 강희도 회계사님 빨리 페이지 가서 눈으로 한번 딱 보고 와. 11페이지라고 돼 있네. 됐죠? 아, 오래 있지 말고. 오래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 왜 기억이 안 나지? 이래가지고 딱 가서 한 적이 있구나 이것만 보고 와. 스트레스는 집에 가서 받으라고. 됐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거랑 범위가 같다. 자, 그 다음 밑에 별표시 1에 지급 대상이 되는 임직원은 일용 근로자는 제외야. 일용직들한테 퇴직금 안 주거든. 됐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단기 퇴사한 자. 단기 퇴사한 자는 보호계약 말 시점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잖아. 이거 대상이 아니야.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확정 기회형 퇴직연금 설정자. 확정 급여형만 대상이라니까. 됐죠? 그리고 괄호 2번 신입사원 포함 여부도 있지. 신입사원 포함 여부. 들어봐봐. 신입사원도 퇴직금을 줄 거냐 이거야. 쌓아줄 거냐.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달라. 우리 회사는 신입사원도 퇴직금을 주겠다. 그러면 한도 계산 대상에 들어가야 되니까 집어넣어야 돼. 근데 그런 규정이 없으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는 1년 이상 근속자만 퇴직금을 주도록 돼 있어. 그래서 시험 문제에 아무 단서가 없으면 1년 미만 근속자는 배제시키고 계산해야 돼. 됐어요? 우리 회사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면 계산 대상에 포함 집어넣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시험 문제 100문제 중에 99문제는 포함 안 시킨 문제였다. 왜? 현업에 나가도 안 쌓아주거든. 1년 미만 근속자. 됐나요? 됐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밑에 산식으로 가면 돼. 밑에 산식. 주계액의 0%. 주계액의 0%. 주계액은 둘 중에 큰 거다. 첫 번째는 뭔데? 일시퇴직 기준에 따른 주계액. 일시퇴직 기준에 따른 주계액이 뭔데? 여러분들이 일수간 다 그만두면서 내한테 퇴직금 내놔라 할 때 줘야 되는 거. 그게 일시퇴직 기준 주계액이야. 시험 문제에 주어져. 보험 수리적 가정에 의한 추계액은 뭔데? 여러분들 그 회계 시간에 예측 단위 적립 방식을 얘기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있잖아. 예제 하나 이제 있더만. 예전에는 없었는데 그거에 따른 금액이야. 시험에 안 나와. 여러분 회계 시험에서도 안 나올 거라고. 왜 안 나오는데요? 그거 계산하는 사람들이 보험 계리사들. 보험 계리사. 그게 무슨 말인데요? 현업에서 어떻게 하는데요? 현업에서는 운용기관에 전화해. 운용기관에 전화해가지고 추계액 계산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몇 장을 보내준다고 팩스로. 운용기관에서 보내주는 거야. 우리 시험에는 얼마다 이래 주어져. 됐어요? 됐어요? 됐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됐죠? 근데 밑에 별표시 1번 봐봐. 별표시 1번. 각각 추계액 계산할 때 송금부사일 때는 퇴직급여, 혼합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등으로 송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더라. DC형은 제외한다 그 얘기야. 다음 페이지. 일시 퇴직기준 추계액. 그지? 계산 방법 1순위 정관 기타 퇴직금 위임 규정상 금액 없으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됐어요? 됐나요? 시험에 얼마다 그냥 주어준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됐나요? 밑에 별표 3번 보험 수리적 가정에 의한 추계 시험 문제에 얼마다라고 주어준다. 근데 이거 조금 읽어봐야 된다. 시험 문제에서 좀 꼬아놓더라. 보험 수리적 기준 등 퇴직급여 추계액은 1과 2를 더한다 되겠지. 그지? 퇴직연금 가입자의 보험 수리적 기준 추계액,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일시퇴직 기준 추계액 더하기 퇴직연금 가입자의 미가입 기간 추계액 되겠지. 뭔 소리인지 절대 모르겠지. 그지? 자, 요 얘기야. 봐봐. 여러분들 우리 회사의 임직원들이라고. 우리 회사 임직원들이야. 우리 회사 임직원들인데 우리 회사에 요 사람들 DB형이야. 요 사람들은 DC형이고. DC형이건. 됐죠? 그럼 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면 되겠지. 그지? 그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DB형을 할 때 올해 7월 1일자로 가입을 했대. 가입을 했대. 그럼 가입을 안 한 기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일시퇴직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 그지? 그지? 그러면 반년은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한 추계, 반년은 일시퇴직 기준의 추계 더해야지. 그 얘기야. 근데 이게 처음에 시험에 등장했을 때 수험생들이 오버했다고. 왜? 야, 이렇게까지 낼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현업에서 돌아가는 일인데. 됐죠? 됐나요? 가입 안 한 사람은 당연히 일시퇴직 기준 추계액으로 해야지.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한 추계액이 존재하지 않잖아. 근데 가입을 했는데 7월 1일자로 가입했다. 그러면 반전치 것만 해야지. 그래서 그걸 다 더해야지. 시험 문제에 어떻게 등장했는데요? 다 더한 게 맞는 거였어. 다 더해서 계산하는 게. 됐나요? 됐죠? 칠판 해소시켜줄게. 추계액 그래 얼마다 이거야. 0% 곱해. 설정률 0%는 뭐야? 0이잖아. 그럼 0을 곱하면 뭐야? 0이잖아. 그지? 0에서 뭘 뺀대? 그럼 마이너스잖아. 둘 중에 작은 거래. 얘가 무조건 작잖아. 그지? 그럼 한도는 0이지 뭐야? 왜 0인데요? 마이너스는 없는 걸로 보거든. 됐어요? 마이너스는 없는 걸로 보거든. 됐어요? 됐나요? 들어봐.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과 관련된 문제의 퀄리티가 확 수준이 떨어졌어. 시험에도 잘 안 나오고. 그 얘기했던 기억나? 이래서 여야가 이 왁구를 개발해가지고 스타트를 몰랐어. 그래서 이게 저야의 가장 강력한 무기지. 근데 이게 0%가 되버려가지고 시험에서 중요도가 늘어졌어. 그냥 당연히 무기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태우는 무기가 태어나잖아. 그러니까 막 앞에서 막 강간사람이 관련돼가지고 막 이상한. 조금 이따 뭘 대입금이 혼나는 거 이상한. 근데 그거는 요만큼 막 이렇게 그렇지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그냥 하면 된다 이런 거야. 정육법과 정해법 사실 해가지고 응? 응?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말자. 할아버지. 저에서 영화한 거 같지? 응? 칠판. 이거 곱하면 뭐? 0이지. 뭘 빼면?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나오면 없는 걸로 본다고. 그럼 둘 중에 작은 건 무조건 0이지. 됐죠? 근데 문제가 뭔데? 단식에 더하는 게 하나 있다고. 더하는 게. 그럼 이 퇴직금 전환금 기말잔액이 뭔데요? 나도 잘 몰라. 2000년도까지 있었던 그런 규정이 있었대. 국민연금이 전면 개혁이 되면서 이게 없어졌대. 2000년도까지는 이런 규정이 있었대. 퇴직금 국민연금 중에 일부를 퇴직금으로 전환하는 뭐 이런 규정이 있었대. 그런 규정이 있었대. 그러면 국민연금 중에 일부를 퇴직금으로 전환하니까 퇴직금 한도를 그만큼 늘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졌어. 그럼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현업에 나와서 일해봐. 오래된 회사는 이거 있어. 근데 이제 점차 없어지지. 2025년이잖아. 2000년에 있던 건데. 그지? 이걸 적용받던 사람들 이제 다 죽어버렸다고. 죽어버렸다고. 아니면 이제 다 퇴사해가지고 대리운전하든지. 그렇다고. 그런데 이게 시험에 100문제 중에 한 두세 문제 정도 출제 교수님이 이걸 준다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닌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 그러면 한도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할 줄은 알아야 돼. 됐어요? 됐죠? 그래서 한도 초과되면 어떻게 되는데? 소금불산 이유고. 한도 미달하면 세무조정 없다. 결산조정 상황이다. 됐죠? 됐죠? 그럼 요것만 알면 되겠네. 세법상 2월 잔액이 뭔지. 세법상 2월 잔액은 여기야. 요걸 이해하려면 이미 숫자를 좀 넣으면 돼. 나를 봐봐. 과거에는 이 설정률 이런 거 안 곱했다고 해. 가정할게 과거라고 해. 추계액이 얼마인데? 1000원이라고 가정할게. 그럼 회사는
퇴출금으로 1,000원만큼 쌓고 싶어. 근데 세법상 2월 잔액을 뺀다는 얘기는 작년까지 쌓아놓은 게 있었다. 작년까지 쌓아놓은 게 얼마 있었는데? 400원 있었다고. 그럼 올해 얼마 쌓을 수 있어? 600원. 그래서 빼는 거야. 그럼 작년에 넘은 게 얼마인데? 600원. 근데 올해 퇴직자가 200원 갖고 왔대. 그럼 뭐 400원 남아있잖아. 충마부채 우리 보충법에 따라서 설정하잖아. 1,000원을 쌓고 싶은데 400원이 있대. 그럼 얼마만큼 쌓을 수 있어? 그거 세법상 2월 잔액이 남아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됐죠? 근데 회계상이 아니라 세법상이다 그 얘기야.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가감한 거. 아까로 따지면 120원이 아니라 100원이다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막 책에 그림도 있는데 말로 끝났잖아. 됐죠? 자, 그런 그림들이 박스 3번과 박스 4번에 있어요.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반가로 이번에 세무조정. 한도 초과되면 송금사를 유보. 한도에 미달하면 세무조정이 없다. 됐나요? 잘 버텼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또 얘기를 해봅시다.